안녕하세요, 형. 와,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형, 사수사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수사견. 물 하나를 보아할 때 네 가지 견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뱀이 보면 독으로 볼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보면 약수로 볼 수 있고, 뭐, 그런 네 가지 견해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느 분야든지 독특한 시각, 시선, 견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심리학적 견해, 또 뭐 정신의학적 견해, 사회복지학적 견해 이런 게 있을 텐데 실천에 있어서도 그 견해 이것이 태도를 결정하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예, 네.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 견해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사회복지에서의 그런 관점, 그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이 박사도 잘 알겠지만 강점 관점과 강점. 예,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관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학자가 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시각 관점이잖아요. 패러다임이. 네. 지식이나 문명이 획기적으로 이 발전할 때는 이 과학적 관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과학적 관점이 변화된 시기에 그거에 맞춰서 모든 그 과학적 견해를 그것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한다, 팽창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은 양자역학을 가지고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암호 체계도 양자 암호 체계로 그리고 양자 컴퓨터. 네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많은 과학적인 것들이 양자 물리학을 기초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 양자 역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수많은 기술들이나 지식 네네. 이런 것들이 창출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에서도 독특한 그런 관점이 있는데 생태 체계적 관점과 강점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생태 체계적 관점은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할 때부터 고유한 사회복지적 관점이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강점 관점이라는 게 또 사회복지의 주류적인 관점을 이루고 있었는데 생태 체계적인 관점, 강점 관점 그 공통점도 있으면서 또한 차별성도 있는 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생태 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강점 관점이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면 생태, 체계, 그것 관점 이렇게 세 단어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 그러면 바이오, 그다음에 시스테매틱, 그다음에 이렇게 퍼스펙티브 뭐 이런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태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체계가 먼저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곤 했거든요. 이게 원래 체계론적 관점도 있고 생태론적 관점도 있을 텐데 이게 합쳐져서 생태 체계론적 관점이라는 그렇지. 거죠. 예. 하나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관점일까요? 만약에 이제 사회복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나 혹은 했지만 다시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생태 체계적 관점을 최선희가 바라본 생태 체계적 관점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생태학에서 나왔겠지. 네네.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식물들이 그 환경과 어떻게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도 거기에 맞춰서 그 환경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 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해 나갈 때 발전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이 생태 체계적 관점의 바탕이 아하, 되는 네. 거고, 이거는 우리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다라고 하는 네네네. 걸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왜 생태학, 생태 체계적 관점이 그렇게 사회복지에서 독특한 그런 관점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하면서 네. 원래는 모든 자연계는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생태계 속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네네네. 접근을 해 갔는데, 프로이드가 등장하면서 음흠. 개인 내적인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인간의 문제를 이 무의식이나 개인 내적 측면에서 찾기 시작하는 네. 그런 접근들이 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대비되는 측면에서 이 생태학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아하,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현대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태동되게 된 그 두 가지 운동이 COS 운동하고 그리고 세틀먼트 운동하고 그렇지. 그렇게 됐다 네, 했잖아요. 네. 세틀먼트 운동은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었고, COS 운동은 개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결합이 돼서 개인도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네. 시각이 자리 잡히면서,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된 네, 것이고, 네, 네. 우리가 또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 개인하고 사회와 연결시키는 거다라고 네, 네. 하는 그것이 이 사회복지, 현대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처음 시점에서부터 그런 이 근거들이 마련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생태 체계적 관점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독특하게 더 발전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예, 원래 생태학이 있었고요. 있었는데 인간도 역시 생물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때 프로이드가 등장해서 그런 것보다 인간의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로 환경 또한 중요한 거 아니냐. 이게 생태학과 생태체계학을 가져온 배경이 됐고, 그 뒤에 COS나 세틀먼트 무브먼트에서 연결, 환경과의 연결,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하나의 전통이 또한 생태체계를 강화시켜서 사회복지, 사회사업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이 핵심 관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지. 네. 그런데 프로이드의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네네. 사실 그거에 대비되는 상황에서 생태학이 강조된 측면도 있지만, 네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야. 네. 그래서 왜 이 사회사업에서 심리학적 단계라고 했었던 시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1920년대에서 50년대까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회사업은 환경과 개인을 연결시키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쪽에 그것이 사실 주류를 형성하게 네네. 되었기 때문에 그 생태체계적 관점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하, 네. 그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큰 천재가 나타나서 그 자연 환경도 있지만 심리 환경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적으로 심리적 자기 환경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에서는 배척한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해서 받아들이면서 환경에 대한 강조점도 보다 강하게 가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 처음에 그렇게 심리학적 단계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된 것들은 사실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그쪽의 이론들을 끌어온 것들도 있었지만 원래 태생은 이 사회복지, 사회사업은 인간과 환경과의 연결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체계 이론을 제시한 버틀람피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었던. 물론 이제 그 버틀람피는 사회 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 사업이 굉장히 그 생태 체계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기여하게 되는. 그리고 또 그거를 활용하게 됐다랄까 그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버틀람피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가 있었고 그 생물학자가 일반 체계 이론을 들고 나와서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 생태 체계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또 전환점,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사회복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생태 체계적 관점인데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보자면 먼저 생태학, 환경과의 적응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개인 내적으로 또 프로이드의 이론, 이를 또 한 축을 차지하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버틀람피에 의해서 그러한 환경과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바라본 관점까지 포용함으로써 이게 생태 체계가 사회복지의 핵심 관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지.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이 생태학,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 체계 이론, 일반 체계 이론이었고 일반 체계 이론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 프로이드의 접근 방식을 우리가 같이 담아내는 그런 형태로 생태 체계 이론 관점이 형성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세 개가 있다고 하면 형 이게 세 개가 다 지위가 같다면 생태 정신 분석 체계 이론이라고 했을 텐데 체계 관점이라고 했을 텐데 이 정신 분석이 슬그머니 좀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다는 것은 이것이 큰 부분으로 차지하다기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준거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핵심은 생태와 체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네네. 그렇게 그 프로이드적인 접근이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프로이드의 반발하고 나타난 그런 관점, 주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정신분석 이론은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래야 이제 클리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지만 그 표현이 딱 맞네.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사라지고 환경을 보다 강조하는 체계적인 관점이 사회복지의 전통이 되었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다음에는 또 한번 광점 관점에 대해서 관점을 또 살펴보고 생태 체계적 관점에 대해서도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해보면 우리가 생태 체계적 관점에 대해서 좀 몇 번 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는 뭐 대학원 내내 배웠는데 이렇게 1, 20분에 뚝딱 끝내기에는 정말 중요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번 더 생태 체계적 관점에 대해서 요모조모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